전략공천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지금 거의 없어요. 여당 내에서도 실제 그걸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수치적, 기계적 평등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얘기죠. 이해운 의원이라는 핵심 인물이 컷오프 됐는데도 조직적인 새로운 보수당의 반발이 없잖아요. 네. 이게 운영의 묘에 가까운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여야는 또 총선 준비를 속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략공천, 또 일부에서는 그에 맞서는 뭐 자객공천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공천의 명암에 대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이 뭐 전략공천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최근 흐름은 보면 어쨌든 뭐 여야는 전략공천 최소화한다라고 하지만 또 어쨌든 뭐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곳이라든지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곳 등등으로 전략공천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계속 뭐 말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뭐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해서 공천 기준을 다 정해놓고 1년 전부터 예고하고 그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 뭐 평가하고 또 그 현역 의원들 평가 항목도 보면은 다양하더라고요. 의정 활동 항목도 있고 뭐 도덕성 평가도 있고 뭐 등등의 평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입을 했는데 영입 인사들을 과거 같으면 다 비례대표로 대거 배치했을 텐데 지금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그렇죠. 비례대표에서 당선 가능공은 6, 7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는데 당에 막 들어온 신인이나 다름없는 분들을 가서 지역위원장하고 경선해라. 현역 의원하고 경선해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전략 공천을 선배치하고 그 이외에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하위 20%에 들었거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러면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근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데가 그 강서갑이잖아요. 강서갑. 거기는 금태섭 의원이 이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많이 냈고 특히 조국 정국에서 마치 당내에서 이물질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 심지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 내복 입은 파란 잠바 이거 자기가 내줬겠다.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안 됐고 그리고 나서 김남국 변호사가 그쪽에 공천 신청을 냈다가 지금 이제 당 내부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니까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과 또 어떤 인상을 줄까 이 점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총선을 조국 선거로 치르면 안 된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조국 선거로 치르면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르면 100% 여당한테 불리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의제고 그리고 조국 장관은요. 그 여당 내에서 여당 내나 지지자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임한 장관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소돼 있고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선거의 소재로 다시 불러들인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이 자살택을 여당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그런 전략 공천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적이지 못한 전략 공천일 거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이외에도 현역 의원이 지금 세 분이죠. 세 분 일단 컷오프가 됐는데 과천은 잡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거를 치고 있는 경기 고양을 여기는 이제 정재호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현역 의원이 있고 정재호 의원이죠. 그런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은 그 행간에 묻어나는 그 느낌을 보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느낌이고 그리고 오재세 의원은 이미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몇 군데에서 더 자발적으로 불출마하지 않으면 현역 의원들 컷오프 사례가 나올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관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최근에 어떤 것도 고민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안철수 대표 쪽 의원들 싸그리 들어오고 그 이정현 의원도 들어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현역 의원들 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서 막 그 저쪽에서 막 무소속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하다가 기호 1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현실적이냐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아니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지금이 한 10개 차이 나요. 10개, 9명인가 뭐 차이 나죠. 그 차이 나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지금 또 타겟으로 괴롭히는 게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들 괴롭히는 게 남양주 조응천 의원이거든요. 아, 남양주. 조응천 의원은 원래 TK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원래 굉장히 새누리당이랑 가까웠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조응천 박관천 사건 때문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 네. 그거 외에도 보면 당장 저희도 제가 노원 병이지만 노원 갑에도 보면 지금 막 청와대에서 내려온 인사랑 경선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말이 많거든요. 네. 자, 이게 그 자연적으로 이제 뭐 무소속이나 안철수 기회가 들어오는 거는 하나지만은 네. 민주당이 넘어오면 2개예요. 격차 줄어드는 게. 아, 그렇죠. 예전에 보면 진영 의원을 무리하게 자르고 나니까 진영 의원이 바로 넘어가가지고 용산에 당선이 되잖아요. 한 명 늘고 또 그 지역에서 또 당선돼서 그러니까 2명 느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 그리고 뭐 당을 옮기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던 정재호 의원 같은 분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럼 탈당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변수가 요 선거 앞두고 얼마나 당내 공천을 제어할 수 있는가에 그게 이제 운영의 묘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 제가 봤을 때 이 민주당에서 운영의 묘가 거의 빵이에요, 빵. 당장 예를 김남국 변호사만 해도 보세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지만은 네. 뭐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1년, 2년 전부터. 네. 근데 그분의 입문을 보면 지금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굉장히 여러 번 기웃기웃거리는 이미지가 됐어요. 아, 모양새가. 이미 강서갑에 본인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걸 만류해가지고 뭐 동작 을도 얘기가 나오고 중성동 을도 얘기가 나오고 뭐 본인은 과거에 진짜 자기가 광주 나가고 싶었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앞으로 많은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저는 특히 경선의 결과라는 것들이요. 글쎄요. 그 제가 표현하기로 항상 이제 다리 하나 분질러 놓고 들어가는 경선들 이런 거 있거든요, 보면은. 네. 예전에 유승민 자르기 위해서 그때도 상향식 공천이었어요. 청와대에서 먼저 배신자 마크 하나 달고 상대편에는 진실한 사람 모자 하나 씌워주고 네.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경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유승민 의원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경선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다리 부러뜨린 게 아니라 그냥 뽑아내려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난장판 난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지금 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기류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김남국 변호사가 중성동 을에 지금 이제 언급이 최근에 됐거든요. 네, 최근에 됐죠. 네. 근데 더 저는 그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전략공천으로 김남국 변호사를 중성동으로 넣는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미 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하승창 전 부시장이죠. 부시장이 아니고 초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죠. 네. 하승창 수석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전 서울시 부시장도. 근데 했고. 하승창 수석을 뽑아내고 거기 김남국 변호사 넣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내부적으로도 엄청 큰 갈등이고 이미 민주당에서 선거 판세를 보는 사람들이 아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거 하나 이렇게 태그 붙여주는 게 경쟁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 봅니다. 자 선거를 보면요. 2012년에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게 대단했어요. 완전 정치 신인이고 경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 박근혜가 인증한다는 모자 하나만 씌워주면은 내보내면 대선 후보인 문재인과 붙어가지고 10% 정도 되는 격차밖에 나지 않는 게 그때 손수조 제 친구 선거예요. 네. 그 정도로까지 이제 모자 씌워주는 게 그 역할을 했던 선거거든요. 2016년에는요 진실한 사람이니 뭐니 모든 모자를 씌워도 가서 동네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청와대 인기가 떨어졌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선거라는 것도 3달 전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청와대 행정관에다 문재인 정부라는 걸 붙이면 안 되게 해야 되느니 그게 굉장한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판을 벌였었는데 이번에 중성동을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서 야 하승창 수석 같은 분도 그것만으로 동네에서 판세를 긍정적으로 끌어가기 어려운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이거는 민주당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 저 동작을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김용태 의원 전략 구로울 네. 전략 공천 그렇죠. 구로울 전략 공천을 했는데 거기 뭐 이미 그 한 2번 출마했던 그 강윤식 위원장 예. 굉장히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어쨌든 전략 공천의 후유증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미래통합당에 미래통합당. 잠재된 폭탄은 1차적으로는 TK고요. 일부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아직 많은 의원들은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그 예고했던 바에 따르면 네. TK에서는 50% 혹은 그 이상 현역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겠다.
그리고 공천 배제했을 때 뭐 일부 지역은 경선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일부 지역은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가져올 파열음이 하나 남아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이현주 의원입니다. 아, 부산.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데가 중구 영도군데 김문성 의원 지역구. 거기에 여러 명의 후보들이 기존에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도 출마했던 후보도 있고, 그중에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어찌됐든 간에 1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당 대표 이름을 달고 여기 통합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현주 의원을 만약 공천하게 되면 거기서도 상당한 파열음이 날 것 같고 부산 지역의 이 미래통합당 조직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이미 표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나 뭐 김무성 공개적으로 막 의원도 얘기했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뭐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구로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파열음 심지어는 그 종로구의 황교안 대표 공천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정문원 의원이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전략 공천 내용은 상대적으로 여당이 더 크겠지만 왜냐하면 여당이 빈자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이쪽이 더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룸이 이쪽이 더 있고 여당이 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이슈가 많이 되는 그 전례를 봤을 때 크겠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뭐 정당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봐야 돼요? 이게. 저희가 영화 이제 타이타닉을 보면요, 그게 뭐 해난 사고 영화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 구명보트를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명보트 하나하나가 아까운데 자 양쪽에서 이쪽에 줄 조금 풀고 이쪽에 줄 조금 풀고 해서 내려가면 안정적으로 내려가요. 근데 보면은 이쪽에만 내리고 이쪽 줄 안 풀잖아요. 그럼 구명보트가 탈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리거든요. 지금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수치적 기계적 평등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얘기죠. 미래통합당 내에서 자 윤상현을 잘라라. 그럼 이해운도 잘라야 된다. 3선급에서 양측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제 다시 컷오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해운을 잘랐네. 그럼 새로운 보수당 내 다른 인사들이 불만 없게 지상욱과 오신환을 단수로 주자.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악을의 경쟁자가 많지 않지만은 지상욱 의원은 꽤 경쟁자가 있거든요. 강한 사람이. 근데 단수를 준다. 그랬더니만은 자 이해운 의원이라는 사실 새로운 보수당의 상당히 뭐 핵심 인물이 중심 핵심 인물이 컷오프 됐는데도 조직적인 새로운 보수당의 반발이 없잖아요. 이게 운영의 묘에 가까운 겁니다. 과거에 새누리당이 선거를 망할 때 보면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은 친박 학살, 비박 학살, 그다음 친이 학살 이런 게 나올 때는 티가 나게 날렸어요. 티가 나게 거의 한 8대2의 비율로 날렸어요. 근데 지금 김영호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친박 학살, 친이 학살이라는 게 어떻게 나중에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본 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걸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잡음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번 2016년도 총선 때 이한구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할 때 선거가 이제 풍기박산이 났잖아요. 진박공천 하면서.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공관위에 대한 당내의 불만은 있겠지만 그 미래통합당이 표면화된 저항은 좀 없어 보여요. 그게 이제 김영호 위원장의 경륜도 있고 거기서 출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관위원들 중에 정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심이 없다. 어쨌든 당내에서 노골적으로 그걸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의 지금 이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전례에 비추어 보면 황교안 대표가 배후에서 그걸 조종하는 거 아니냐 이 대목인데 그게 이제 가장 저항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정하게 차단이 이른바 아바타론인데 차단이 됐고 그런 거에 별로 휘둘릴 캐릭터가 원래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점도 상대적으로 2016년 선거하고 비하면은 지금 이쪽 당에서 이 공천 관련된 잡음이 덜 나오는 하나의 요인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가 TK하고 이현주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애초부터 불출마를 선언했던 분들 빼놓으면 중진 불출마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뭐 경선 그 후보로도 발표가 됐고 그 경선에서 신인이 현역을 넘는 그런 이변도 일부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다 해놓고 봤을 때 일부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불가리가 얼마나 됐나 이런 어떤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후하게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실제 그걸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네. 저는 그 경선이 이제 많이 시행될 때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번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라고 하는 분들 네네. 이분들이 이제 경선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강목 들고 이제 다리 부러뜨려 가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전에도 보세요. 진박공천이라는 게 초기에는 그래 경선 붙여라. 대통령이 여기다가 기름 부음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기겠지 하고 했는데 네. 안 되면 강목 들고 가서 부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인데 이미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이 딱 그거잖아요. 보면은. 금태섭 의원한테 강목 들고 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라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계속 말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열성적인 지지자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진짜요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강목 들고 가가지고 정봉주 나와라 아니 정봉주래 그 금태섭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는 앞으로 그 강목 대행진이 어떻게 될지 참 지켜보겠습니다. 재밌는 비유네요. 예,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여야의 전략 공천 그리고 그 명함을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